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고 또 그 관계 때문에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.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 끝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. 결핍은 새로운 도전의식이나 내재적인 힘을 발휘하기도 하고 순간의 행복이 삶에 큰 의미를 주기도 합니다.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바로 이 책 인생의 의미를 제가 몇 줄로 요약을 해본 것인데요. 삶에 대한 고찰이나 회의가 좀 들기 시작하는 40대에서 50대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. 특히 이제 아이가 좀 어렸을 때는 육체적으로 정신이 없어서 이런 약간 인생의 의미, 철학을 깊이 있게 생각을 못하다가 아이가 좀 크고 나서 여유도 생기고 그리고 나의 이제 진로에 대해서도 조금 다시 고민할 때 그 인생의 의미가 필요한 시점이 찾아오게 됩니다. 이 책의 저자인 토마스 힐란드 에릭센은 유럽에서 유명한 사회인류학자이자 또 노르웨이 사람입니다. 노르웨이는 그 GDP가 높은 나라이고요. 그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 또한 높은 편인데요. 종종 이제 풍요로 인해서 오히려 결핍된 삶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불행해지기도 한다라는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이제 책을 보시면 총 7개의 키워드로 인생의 내용들을 정리해 나가고 있는데요. 그 관계, 결핍, 그리고 꿈, 느린 시간, 순간, 균형, 실끈기로 이어져 있습니다. 마지막 실끈기는 사실 죽음을 의미하는 것인데요. 실끈기로 이제 표현을 하니까 좀 더 완곡하기도 하고 뭔가 정리되는 느낌이 들어서 또 좋더라고요. 그 실제 작가가 오랫동안 암투병을 이제 앓기도 했는데요. 마지막에 이제 죽음으로 다가가면서 사회 인류학자로서 그간의 오래된 연구를 좀 정리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. 이미 이제 50여 권의 책을 쓴 작가라서 그런지 확실히 문장도 좋고 그 많은 인사이트가 담겨 있는 그런 책입니다. 여러분, 그 좋은 삶이란 뭘까요? 삶에 사실은 정답은 없죠. 다만 그 인간다움에 대해 조금 더 나은 모습의 삶에 대해서 저는 요즘에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더라고요. 머릿말에 이렇게 인상적인 문구가 있었는데요. 우리 모두가 궁극적으로는 같은 동기에 의해 움직이고 있으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공감대는 가질 수 있다. 자신과 전혀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. 여기서 필요한 것은 인내와 상식 그리고 경청하는 능력뿐이다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. 요즘 그 상식이 결여되고 또 남의 말을 사실 잘 듣지 않는 시대이다 보니까 이 말을 통해서 다시금 좀 타인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구나. 이 또한 배려가 될 수 있고 결국은 나를 위해서 굉장히 좋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. 인생의 의미를 주는 7가지 키워드 중에서 특히 저는 결핍 그리고 순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는데요. 그 결핍은 갈망을 이제 일으키고 저항을 야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. 이는 삶에 전력을 다할 수 있게도 해주고 그리고 극도로 어렵긴 하지만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가 있다는 걸 상기시켜 준다고 쓰여 있습니다. 이 부분이 상당히 와닿았는데요. 사실 어른에게도 아이에게도 일정 부분의 결핍은 원동력이 되어주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결핍이 도전의 기회도 되기 때문에 사실 결핍된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좀 회피하기보다는 도전적으로 좀 받아들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이를 통해서 더 강한 의지도 가질 수 있고 또 희망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. 그래서 아이에게도 사실은 일정한 결핍이 좀 필요한데요.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족하다고 해서 아이가 모두 이제 만족된 상황은 아니잖아요. 그래서 어떨 때는 애정이, 또 어떨 때는 물질이, 또 어떨 때는 환경이 조금 부족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을 때 아이가 자의식을 가지고 좀 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. 마지막 장에 이렇게 실끈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. 실끈기는 인생의 사실 끝을 의미하기는 하는데 책에서는 이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. 이 실끈기라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완전히 단절된다기보다는 계속 이어가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. 사실 저도 그렇지만 뭔가 죽음을 생각하면 좀 두렵기도 하고
그 미지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 겁이 나잖아요. 근데 작가가 실끝기에 대해서 의미를 표현하면서 좀 더 완곡하게 그리고 좀 받아들이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읽어보시면 굉장히 이제 인생의 마음가짐을 좀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순간에 대한 장이 나오는데 그 순간이 주는 기쁨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. 음악이라든지 뭐 예술 활동 그리고 우연히 이제 가게 되는 여행 그리고 호기심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매일 똑같은 일상 같지만 그 일상에서 얻어지는 잠시의 순간 그 순간의 힘이 인생을 살 만한 가치를 준다라고도 쓰여져 있더라고요. 책은 이렇게 이제 읽을 때와 또 한 번 읽고 나서 손으로 다시 이렇게 요약하고 정리할 때 느낌이 많이 다른데요. 아이에게도 어른에도 이 책을 요약하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. 요약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좀 더 책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다가갈 수 있고 그리고 작가의 생각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도 요약 밑에 이렇게 적어보다 보면 굉장히 많은 걸 얻으실 수 있습니다. 그 챕터별로 읽고 이렇게 한 번 다시 이제 요약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내 생각도 내 마음도 좀 가다듬는 시간이 되고 또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를 좀 찾아보게도 되는데요.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책을 읽고 그리고 그냥 이제 닫아버리고 치우지 마시고 다시 한번 꺼내서 각 챕터별로 좀 간단하게라도 기록을 하고 요약을 해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사실 인생이 그렇지만 뜻대로 계획대로 잘 되지 않죠. 뭐 아이들 문제도 마찬가지고 나의 계획도 사실 뜻한 대로 다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. 현재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잘 되지 않지? 나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? 그리고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건 뭐지? 뭐 이런 이제 복잡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셨다면 그런 분들께 저는 인생의 의미 이 철학서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. 무언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지 어떤 목적이나 목표가 좀 헷갈릴 때도 있잖아요. 그래서 자신만의 철학을 갖고 나아가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요즘에 좀 내가 혼란스럽다. 내 인생을 한번 좀 정리를 해봐야겠다. 그리고 내 철학도 좀 바르게 세워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께 인생의 의미를 추천해 봅니다.